한국관광공사 전국지사장 오춘서입니다. 특히 오늘 역대급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사실 작년에 시즌 1은 16분의 강연진이 있었고, 올해 첫 강연자분은 제가 6개월 전에 예약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연대가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정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신문기자 생활을 했었고요. 이 브랜드 일을 한 지는 이제 18년 차가 됩니다. 근데 처음 브랜드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막내로 작업했던 일은 다들 아시는 제네시스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도와드렸고, 선배들이 이제 하는 일에 리서치나 복사 심부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만드는 일부터 브랜드라는 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제 이름은 제가 짓지 않고 할아버님이 아까도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한번 놀라신 것 같아요. 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이름을 장순이라고 지어주신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이름을 개명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1학기 때 도덕경을 이제 4,800여자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 이름을 이제 한문으로 해석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전 노플최에 문장장에 순박할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장을 순박하다는 거는 전 쉽게 좀 받아들이기 순하게라고 해석을 해서 최고 문장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글도 좀 쉽게 쓰자라고 스토리텔링 요소 만들었죠. 그리고 나니까 제 이름에 애착이 생기고 앞으로 무슨 직업,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을 이제 기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게 바로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이 브랜딩은 그래서 의미 부여의 기술이고요. 저는 이제 엘레멘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엘레멘트는 요소라는 영어 단어이고요. 저희는 비즈니스 휴머니스트를 지향합니다. 요건 제가 AI로 만든 니체의 얼굴이고요.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뭔가요? 세계의 질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바뀐다고 할 때 그 근본적인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이 퍼즐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퍼즐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빈칸이 있어야죠. 과거 서양의 관문들은 그 내 능동적인 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신이 부여한 절대적인 본질, 이게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 퍼즐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비유한다면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운동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원자는 신이 부여한 것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철학의 중세시대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자를, 그 주체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 변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원자를 기형아에 비유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한 존재다. 이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저 바로 빈칸입니다. 우리는 이 빈칸을 마주하면 철학에서는 이 떨림, 사부마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거기에서 떨림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죠.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원시부족, 동굴 속에서 살던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출현했던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자연현상이 번개가 치는 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다가 언어가 조금 고도화되면서 이걸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저 천둥번개를 치는 저 하늘 위엔 누가 나보다 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와 제도권 종교로 정교화되기 이전에는 신화를 만들죠. 인류는 언어가 고도화되고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언어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게 펴지면서 후두가 공기 기도가 확보되면서 소리를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인류는 이 빈칸을 의미로 채우기 시작했죠. 우리가 여태까지의 고등교육을 통해서 배워왔던 빈칸을 채우는 방식들이죠. 자, 이 네모박스가 얼마죠? 답이? 네, 얼마일 겁니다. 삽시간이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는 이거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컴퓨터가 다 해주죠. 그렇다면 이런 공식은 왜 곱하기, 꼴, 빈칸, 나누기 이렇게 해서 수학적 질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인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이 빈칸을 잘 채우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대학을 갔고 학교에서 높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감내하고 잘 채우는 사람들을 대기업에서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의지력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낯선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래도 풀어가려고 하는 열정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모든 건 바뀌게 되어 있고요. 바뀌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배우고 그런 열정을 갖고 대처하고자 하느냐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미 그런 시대이고요. 우리 이미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을 채우는 방식들을 누군가의 획일화된 담론, 교사가 앞에 서서 지금 제가 혼자 서서 떠든 것처럼 막 떠들면 그 시험으로 낸다, 외워 막 이런 식으로 주입되어 왔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입됐던 지식체계, 감정 또한 이렇게 통제해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 육아 사회죠.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방향, 똑같은 길로 정해져 있는 똑같은 슬롯 안에서 남들보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난 쟤보다 빨리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경쟁을 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취업했고 연봉도 많이 받았는데 4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 나이에 명예퇴직을 하면 50년, 60년이 지금 생에 남아있는데 대기업은 부분 나누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면 기승전 치킨집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치킨집을 창업해도 마케팅,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업을 더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들은 서양의 기독교서하고도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어떤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구약과 신약을 믿는 개신교 질서에서는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신을 섬기는, 그리고 열심히 근검절약 또 돈도 많이 벌고 하면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종교를 비판했던 포이에르바흐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도 단선적 질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헤겔 같은 사람들도 근대적 인간은 보편적 이성이라는 것, 이성을 한 가지 단일한 존재로 봤어요. 보편 이성이라는 게 저 어떤 신적 지위에 있고 이것을 나누어 받은 근대적 인간은 보편사를 실천해 나가고 그 결과로 바로 이런 절대 국가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헤겔 같은 사람들이 봤던 근대적 역사의 단선적 사고방식이었죠. 우리도 그렇죠. 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돼. 대기업을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해. 그러죠. 그 직장인들은 연봉을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있건 없건 연봉이 낮다 생각하면 계속 커리어를 점프해가면서 이직을 해갑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애들이 떠나도 이직을 해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니면 여기에서 연봉을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시민들 지금 언제부턴가 성공한 인생의 어떤 척도를 집, 땅, 차 이렇게 보기 시작했죠. 집이 있어야 하는가? 요즘에 이제 Z세대들 같은 경우에 공유경제, 공유주거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만든 에피소드라는 브랜드도 그런데요. 공유주거입니다. 그 집에 대한 소유의 관념들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죠. 여전히 집을 갖고는 싶지만 집을 갖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특히 수도권, 경기권 같은 경우에서는.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이런 단선적 세계관, 저 B라고 하는 목표, A에서 B로 나아갈 때 B라고 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효율화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생각들을 여태까지 거부하는 기성의 이데올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방향을 꼭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난 좀 지금 당장 대학을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뭐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보아뱀. 보아뱀이 왜 이렇게 모양이 이렇죠? 네, 코끼리를 먹어서, 그죠? 이게 이제 생텍쥐페리가 이야기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생텍쥐페리가 의도치 않게 전 세계적으로 어린 왕자가 엄청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독자들이 이 그림을 보면 나 이거 알아. 코끼리 먹은 보아뱀이잖아.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제 어린 왕자를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생텍쥐페리가 이게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보아뱀 코끼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중절모가 아닐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로 그려봤어요. 이 빈칸은 저렇게 아기 유령처럼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텅 비어있다 텅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회계의 통계에서 쌍곡선일 수도 있죠. 통계적인 곡선들. 무언가 이 발상을 깰 때 어떤 그림을 다 같이 모여서 다르게 그려보자 라고 한 5분 10분 정도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고 해봐도 분위기가 한껏 크리에이티브 해주시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상의 빈칸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대부분은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울까에 포커스가 딱 잡혀요. 그 빈칸을 채우는 방식에 우리는 혈안이 돼서 기획에 툴이 없느냐, 기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화의 화두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빈칸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A라고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A는 뭐다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빈칸을 채워졌죠. 근데 A는 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 빈칸을 다시 비워내야 됩니다. 여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크리에이티브한 지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기 전에 이미 빈칸이 꽉 찼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비워내고 지우는 작업,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는 한 5개 도시 해외 출장 때문에 다녀왔는데,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자카르타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있죠. 못 말리는 신장. 그 나라 언어, 소비자 친화적으로 브랜딩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로 패키지 바꾸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한글 그대로 나왔죠.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브랜드 원산지 이미지가 구매 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획이 진짜 별게 아닙니다.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에 대한 열정의 차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각 지역별로 순대를 찍는 거 먹는 방식이 다르다는 블로그의 글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서울 경기도는 이제 소금, 고춧가루, 후추, 제주도 간장,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생양파, 쌈장은 사이다도 등장하고, 전라도 초장 맞습니까? 네, 충청도 새우젓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순대를 맛있게 먹는 레시피의 빈칸을 채우는 지역별 방식이 다른 거죠. 과거에 DJDOC의 노래 가사에 10대들이 왜 열광했어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이런 빈칸을 고정화시켰던 기성세대의 로직을 늘 10대들, 20대는 반대하죠. 새로운 빈칸, 자기들만의 빈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획입니다. 근데 기획을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익숙한 것부터 비교해야 돼. 방금 제가 마트 보여드린 것처럼 익숙한 제품, 이런 것부터 비교하고 차이점을 조금씩 파악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제 아들이 2학년 때 이걸 보더니 아홉? 왜 9개야? 이러더라고요. 한자를 모르는 애들이 보면 이건 아홉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 마케팅에서는 이 POP, POD라는 게 있는데, POP는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Point of Parity의 약어입니다. 유사점이란 뜻이고, Point of Difference, 차이점이란 뜻이에요. 방금 우리 초코파이라고 하는 공통된 소재 안에서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하고, 베트남에서는 띵감, 중국에서는 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서 문화적 소비자들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 정신적 관념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획을 할 때는 POD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기획이 들어갑니다. 그 시장에서 공통 속성을 갖고 있는 POP, 이거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걸 공통되게 갖고 있으면 이걸 바꾸지 않죠, 웬만하면. 어떤 브랜드는 그 자체가 POP가 되기도 합니다. 그 POD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근본적 차별화를 위해서는 공통된 속성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건지, 누구를 위해 다른 건지, 이 목표를 근본적인 지점에서 인간지향적 관점으로 설정해야만 근본적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쉬운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배치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배치는 말 그대로 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보통 크리에이티브 창조라고 하면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크리에이티브는 U에서 또 다른 U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A라는 있음의 상태에서 B라는 있음의 상태로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건 배치의 결과물입니다.
보통 우리 변증법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반합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3단 논법처럼 막 하셨잖아요. 변증법은 그게 아니에요. 변증법이라는 건 배치물을 드롭하고 그것들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다만 그 추적 과정에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명제를 한번 세웠다가 정보를 계속 얻게 되면서 명제가 부정되죠. 그 부정이 다시 부정되죠. 끊임없는 부정 상태로 갑니다. 그다음 이 판단은 어느 순간 정지해줘야 돼요. 일단 결론을 여기까지 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배치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거냐, 어디까지 배치 요소를 파헤칠 거냐, 여기에 따라서 기획의 감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마케팅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파는 겁니다. 어떻게 잘 팔지? 이게 마케팅이에요. 브랜딩은 어떤 의미를 남기지? 그래서 어떻게 잘 파는데 도움을 주지? 이런 거고요. 플래닝, 기획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지입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을 할 때 다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how, 방법론이 필요하고요. 하면, 이건 전략적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되지, 이건 기대 효과죠. 기대 효과와 방법론과 실행의 3박자가 맞아야 기획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 위에는 캐피탈 자본가들이 있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컨셉과 아이디어를 중시해주고 띄워줍니다. 그리고 특정 컨셉과 아이디어를 특정 이름에 연결시켜요. 보통 이걸 브랜드라고 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아이디어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라틴어 1인칭 동사인 굴러가다라는 뜻의 볼보라는 단어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볼보 하면 안전한 차라고 학습이 됐어요. 여기에 태반이 볼보를 타보지 않았지만 저도 볼보 안 타봤는데 안전이라고 외웠어요. 마케팅은 교육이죠. 주입입니다. 그 볼보라는 단어에 연결시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볼보라는 브랜드의 힘은 세지죠. 이걸 브랜드 스트렝스, 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학술적으로 브랜드 이쿼티,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저 위에 있는 자본가들은 항상 이익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익으로 컨셉을 계속 유포시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돈을 내주죠. 이게 없으면 소비자들은 소비할 수가 없어요. 살배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없으면 소비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척점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융합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둘을 양극단을 화해시킬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저들에게 가치는 바로 ROI죠.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이상적이거나 의미 있는 것,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혜택, 이런 걸 가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혜택이라고 한 베네핏이라는 측면과 저들 비용을 따지니까 코스트를 따지니까요. 이 두 가지를 화해시킨다면 코스트 분의 베네핏이라는 분자식을 분자를 하나 얻을 수가 있죠. 똑같은 혜택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비용을 줄이면 되죠. 비용을 더 줄일 수 없고 그리고 비용도 계속 늘어나요. 그 혜택을 어떻게 더 좋게 보이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연구해서 혜택도 십수 가지가 있고요. 비용도 뭐 사용 비용, 뭐 그리고 경험 비용, 탐색 비용, 거래 비용, 엄청난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나열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아이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를 올리는 방식을 찾는 거죠. 자, 이제 이 빈칸은 뭔가요? 더 이상 보아뱀은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보아뱀 코끼리라고 꽉 막힌, 꽉 채워져 있었던 것을 이제 비워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에, 가정에, 또 친구 관계 여러 공간에 가셔서 여러분들만의 빈칸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매일매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